이 별은 곧 폭발합니다. 이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폭발 중 하나인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무거운 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별은 자신이 쌓아왔던 물질을 폭발을 통해 온 우주로 환원하게 되죠. 인류가 지구 안에서 경험한 가장 강력한 폭발은 단연코 핵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된 핵폭탄은 인간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격렬한 에너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초신성 폭발의 위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폭발인 차르분바 핵폭탄의 위력의 약 10의 27승배만큼 강력합니다. 이는 현재의 태양이 약 100억 년 동안 내는 에너지와 비슷하죠. 과거부터 인류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이 거대한 폭발을 목격하곤 했는데요. 인류가 우주에서 발견한 강렬한 초신성 폭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핵폭발이 발생하면 버섯 모양의 구름을 만들듯이 초신성 폭발은 그 주위에 폭발의 흔적을 남깁니다. 초신성 주변의 물질들이 폭발의 충격에 의해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여러 색깔의 빛을 내는 것이죠. 이를 초신성 잔해라고 합니다. 초신성 잔해는 과거 이 지역에서 강력한 폭발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잔해 물질들은 다시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기원전 5500년경 6500광년 거리에 있는 한 별이 죽음을 맞이하며 강력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의 빛은 6500년을 날아와 1054년 지구에 도착합니다. 1054년, 기존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빛은 무려 금성과 비슷한 정도로 밝아졌고 중국 송나라는 이를 손님별, 객성이 나타났다 기록하였죠. 이 사진은 당시 폭발했던 폭발의 잔해를 보여주는데 천문학자들은 이를 개성운으로 부릅니다. 개성운의 중심에는 초신성 폭발로 죽은 별의 졸든 시체, 중성자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604년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밤하늘에서 갑자기 빛난 천체를 발견합니다. 이는 육안으로도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관측할 수 있었죠. 이 밝은 빛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구로부터 2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폭발한 초신성이었습니다. 케플러가 이 초신성을 자세히 연구했기 때문에 이는 케플러 초신성으로 불립니다. 케플러 초신성은 무거운 별이 죽으면서 폭발하는 초신성이 아닌 백색 외성이 자신의 동반성의 물질을 흡수하여 폭발한 초신성입니다. 케플러 초신성의 잔해는 적외선부터 X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파장대역에서 폭발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4년에 발생한 케플러 초신성 이후 아직까지 우리 은하 안에서 발견되는 초신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7년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데마젤란 은하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초신성이 발견됩니다. 16만 3천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별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 초신성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현대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초신성 주변의 고리가 폭발의 물질들과 충돌하며 시간에 따라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에 의해 물질들이 주변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이죠. 지금도 천문학자들은 초신성 폭발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 폭발이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색 외성이 주변의 별 물질을 흡수하여 발생하는 초신성의 경우 그 절대적인 밝기가 일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를 통해 초신성이 발생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초신성이 어둡게 보인다면 더 먼 곳에서 발생한 것이고 밝게 보인다면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것이죠. 지난 1998년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미트, 그리고 애덤 리스는 먼 은하에서 발생한 초신성을 관측하여 그곳까지의 거리를 재었습니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통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구한 결과 놀랍게도 우주의 팽창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이러한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욱 에너지가 우리 우주의 약 70%를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밝혀낸 공로로 이들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무거운 별은 죽으며 폭발을 통해 자신이 품었던 물질을 우주로 흩뿌립니다. 이 물질들은 별이 일생 동안 만들었던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흩뿌려진 물질들은 언젠가 다시 뭉쳐져 새로운 별이 됩니다. 태양 역시 먼 과거의 초신성 폭발을 통해 흩뿌려진 물질들이 모여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원소들로 만들어진 지구와 그 안의 생명체들은 모두 초신성의 후손인 셈이죠. 무거운 별의 죽음이었던 초신성은 우주에서 생명을 싹 틔우게 해준 대폭발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